상심의 흐름이다. 센서 스투입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 예산안, 이름 그대로 위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큰 그림입니다. 이번 예산에는 좀 특별한 부분이 몇 개 있었는데요. 민생과 경제뿐 아니라 안보도 그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 역시 장병 복지와 첨단 전력 확충을 통해 사람 중심, 미래 중심 국방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66조 원,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 없는 국방 예산이 내년 편성안으로 제출됐습니다. 무려 전년 대비 8.2% 증가, 7년 만에 최대폭 증가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강군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하는 게 참 보기 좋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군사력 강화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복무 여건과 처우 개선에도 집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최근 글로벌 안보 환경은 얼마나 많은가에서 얼마나 첨단화되었는가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방부 역시 첨단 정예 강군을 목표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두 가지 핵심 축이 필요합니다. AI와 드론 같은 미래 기술력 확보, 그리고 그 기술을 운용할 최고의 인력입니다. 이번 2026년 국방 예산안은 바로 이 사람과 미래라는 두 기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역대 최대로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국방 예산 정부안은 총 66조 2,947억 원으로 편성될 예정인데요. 이는 숫자로만 보자면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에는 한국 정부가 미래전에 대비해 어떤 방향성을 가졌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정부는 병력만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첨단화와 스마트화를 통해 21세기형 강군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재래식 무기 체계를 AI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무기 체계로 개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의 스마트 강군으로 전환해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와 함께 또 눈에 띄는 부분은 사람 중심의 국방 기조였습니다. 전투력의 근간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장병들의 복무 여건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군의 허리 역할을 하는 초급 간부들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복무 여건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이번 예산안은 바로 이들의 처우를 현실화하고 미래 설계를 돕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장 체감도가 큰 변화는 급여 인상입니다. 초급 간부의 경우 보수가 최대 6.6%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청년 간부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간부 내일 준비 적금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데요. 중장기 복무를 선택한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3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본인이 월 3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인 1,0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이자를 제외하고도 총 2,16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군 생활을 이어가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생활여건 개선도 눈에 띕니다. 군인은 보직 이동이 잦아 전국의 다양한 부대로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이사를 자주 해야 하며 사다리차 같은 장비를 이용할 필요도 빈번합니다. 기존 이사비 지원은 턱없이 부족해 개인 부담이 컸는데요. 앞으로 이 지원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확대해 생활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부 당직 근무비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평일 근무 시 2만원, 휴일 근무 시 4만원이 지급되었지만 2026년부터는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오르게 될 예정인데요. 상시 당직을 서야 하는 간부로서는 생활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화이며 나아가 군 전체 사기 진작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단기 복무 장려금 제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일부 인원에게만 지급되던 장려금을 앞으로는 졸업 후 선발된 사관 후보생, 민간 모집 부사관, 그리고 학군 부사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단기 복무를 선택한 인원들이 보다 안정된 마음으로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생활여건 개선은 급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년간 동결됐던 급식 단가가 2026년부터는 14,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1,000원의 차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급식의 질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병들의 만족도에 직결되는 변화입니다. 군 급식은 장병들의 사기와 매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인 만큼 이번 개선 조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특히 지역 상생 자율 특식이 2배 확대되어 질과 다양성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안전 분야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폭발물, 지뢰 제거 AI 로봇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계획인데요. 병사들이 직접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여건 개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먼저 훈련비가 인상되는데 동원훈련 1형의 경우 기존 82,000원에서 95,000원으로 동원훈련 2형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지원책도 마련되었습니다. 지역 예비군 훈련비 제도가 신설되어 5년차에서 6년차 예비군은 2만원, 그리고 학생 예비군 등이 참여하는 기본 훈련 및 작기 훈련에도 1만원의 훈련비가 신설될 계획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인원으로서는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또한 훈련 중 제공되는 중식비 역시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되어 보다 나은 식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기본, 작기 훈련비도 1만원으로 신설이 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번 2026년 국방 예산을 들여다보면 무기를 늘리고 군사 장비를 첨단화하는 데만 집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장병 한 명 한 명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간부들의 미래를 보장하며 예비군까지 배려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짰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중심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이 같은 기조가 앞으로 군 조직 내부에서 어떤 변화를 끌어낼지 주목됩니다. 또한 군 간부들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간부 숙소 여건 개선도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까지 간부 숙소 1인 1실 확보를 목표로 사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숙소를 늘리는 수준을 넘어서 간부들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 자체를 개선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생활 여건 개선은 주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여러 종류로 흩어져 있던 방한 피복률을 통합하고 품질을 끌어올려 장병들이 겨울철에 더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도 반영되었습니다. 추운 환경에서 체력 소모가 커지면 전투 효율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복 품질 개선은 편의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전투력 강화 조치로 평가됩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군사력 자체의 첨단화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형 삼축체계 관련 예산 증액입니다. 2025년 7조 2,838억 원이었던 예산을 2026년에는 8조 9,049억 원으로 무려 22.3%나 늘렸습니다. 삼축체계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력으로 정부가 이 분야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국방분야 연구개발 투자 역시 대폭 확대될 예정인데요. 2025년 4조 9,610억 원이었던 규모가 2026년에는 5조 9,13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기술 자립과 미래 전장을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입니다. 첨단 항공 엔진 개발이나 스텔스 기술과 같은 핵심 분야를 포함해 미래도전 국방 기술 예산만 해도 2025년 2,503억 원에서 2026년 3,494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단기간에 성과가 드러나진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전력 확보에 큰 토대가 될 전망입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드론 전력 강화입니다. 국방부는 50만 드론병 양성을 목표로 내세우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드론병 육성 관련 비용으로 205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를 통해 분대 단위로 최소 한 대의 드론을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국군은 드론을 단순한 보조수단이 아니라 수총처럼 기본적인 장비로 활용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드론의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겠다는 계획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세계 드론 시장은 현재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유사시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인 생산 기반을 갖추기 위해 국산화에 나서는 것입니다. 드론은 이미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무기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드론이 널리 보급된다면 한국군의 전투력 향상에도 결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국방 예산을 살펴보면 한쪽에서는 장병의 생활 여건을 세밀하게 보완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첨단 무기체계를 적극적으로 확보해 미래전에 대응하려는 이중적 전략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국방부가 지향하는 것은 숫자상의 병력 유지가 아니라 사람과 기술을 모두 갖춘 강군으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2026년 국방 예산은 장병의 생활 여건 개선, 간부들의 미래자산 형성 지원, 예비군 훈련비 확대, 교육 및 자기개발 기회 제공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안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요. 회복과 성장을 위한 본격적인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사랑과 미래에 투자하는 굳건한 국방력 강화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2026년 예산안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모쪼록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계획들이 2026년에는 순조롭게 추진되어 장병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미래 강군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대규모 국방비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